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서로 죽일 듯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이번에는 물 위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5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위치한 판공호에서 인도 육군의 템페스트 3호 SPC 경비정이 중국의 V-8C형 고속정과 부딪혔고 두 수상함 모두 기관총을 무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해전은 아니고 호전인데요. 바다가 아닌 히말라야 판공호 호수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곳은 중국과 인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호수이자 여모입니다. 무려 해발 4,250m의 높이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호수이고 한라산과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완전 배가 산으로 가버린 거죠. 문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중국과 인도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총 호수 길이의 약 50%는 티벳에 걸쳐 있고 40%가 인도 라다크 그리고 나머지 10%는 중국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미친 화약고가 되고 있죠. 한편 이번 일이 있고 난 후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인도산 무기의 성능과 더 나아가 인도 방위산업 전체를 흉보는 발언을 했는데요.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자오샤오저 장군은 인도군의 무기 시스템을 볼 때 인도가 스스로 제작하고 개발한 탱크, 자주포, 항공기, 군함 등이 몇 개가 있냐. 중국이 복잡하고 체계적인 방위산업 플랫폼을 구축한 반면 인도는 취약한 산업 인프라 탓에 수십 년이 걸려도 중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인도 라다크, 히말라야 판공호, 카슈미르 산악지대 등에 전차 및 자주포, 군함 등을 실전 배치하여 인도를 압박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동안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높았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육해군 무기의 현대화 사업은 이제 러시아가 아닌 제3국가와의 협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한 한국의 하나그룹이 최근 놀라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하나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시작한 하나가 호주의 방산업체인 오스타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오스타는 호주에 기반을 둔 글로벌 선박 건조회사로 주로 상업용 선박보다 경비정, 수상함, 고속정과 같은 군사용 특수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인도군과 중국군이 맞붙은 히말라야 호전에서의 고속정 같은 모델도 역시 오스탈에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해내고 있죠. 그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해서 미해군의 경비함 현대화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냈는데 이런 업체를 하나가 인수하게 된다면 하나오션의 특수선 사업부 역량과 수출 실적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나 하나는 이번 인수 합병을 통해 회사를 아시아의 로키드 마틴으로 키워 2030년까지 글로벌 디펜스 톱10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방산업계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오는 2019년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방산기업이 되었고 2017년 오비탈 ATK를 인수해 세계 3위의 방산기업이 된 노스록 그룹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넓어진 수출 판로와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종합방산회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육해공 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패키지 수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하나는 미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UAE, 사우디 등 20개에 육박하는 국가에게 수출을 진행해왔고 더욱 다양한 제품군 라인업을 통해 명실상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개발 생산이 가능한 올인원 방산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인도 육군은 하나에서 개발한 K9 자주포를 또 한 번 100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구대우, 현 한화가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 수출도 고려되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 사업 규모만 해도 무려 7조 원에 달하는 대형 빅딜인데 하나오션은 지난해 이미 인도 해군의 3,000톤급 중형 잠수함 DSME 3000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군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숨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 사령관의 발언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게 군수, 물자, 교리, 운용, 도입, 평가 등 항목에서 인도는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다 하더라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요구를 무조건 삽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즉 인도 현지 생산과 높은 국산화율을 요구했는데 그 기준이 일반적인 방산 수출보다 훨씬 높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난감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히 업체들을 경악하게 만든 조건 중 하나는 인도에서 생산한 인도산에 대해서도 기술 협력 업체의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 방위 산업의 정밀성, 사업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입찰 업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규모가 규모인지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산 메이커 회사들은 인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인도의 K9 자주포를 기술 이전 생산 방식으로 수출
수출한 바 있었고 이로써 우려한 것보다는 사업적 이득이 훨씬 컸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인도는 중국 봉쇄 전략의 핵심인 쿼드의 멤버로 인도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는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또한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즉 한국이 인도에 판매하는 수상함, 잠수함, 자주포들은 강력한 대중 전략 무기가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란 것입니다. 특히나 대만 침공 야욕을 내비치는 중국을 견제하기엔 인도만한 국가가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사실상 주력 부대를 총동원해야 하고 이는 인도군과 ETIM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서쪽, 신장, 티벳, 라다크는 그야말로 빈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국인 것이죠. 대만 해협은 한국의 해상 무역 90%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군사적 마찰이 빚어지게 된다면 한국이 겪을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게 됩니다. 즉 인도에게 힘을 줘서 중국을 막는다는 전략은 한국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미 호주는 지난 5월 인도를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정상 간 회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대만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난 2월 인도 공화국의 날에 대만 측 인사가 최초로 대거 참석하기도 했죠. 인도가 국경이 맞붙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많은 재래식 화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기를 인도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인도가 반중이라는 공동 카테고리 안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서방 동맹국들처럼 반러시아 정책은 일절 취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러시아 원유를 엄청 사들여 다시 유럽에 대파는 수법으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진 않지만 무기는 상황이 다른데요. 러시아의 수많은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역시 이제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런 인도에게 어떠한 법적 리스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또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빠른 납기의 후속 지원, 거기다 최고의 가성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 장점의 기반에는 한국의 우수한 산업 역량이 깔려 있는데요. 최근 로이터 통신의 조시 스미스 기자는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상이 되기 위한 한국의 경쟁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 방산 역량에 대한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South Korea is racing to become a major player in the world's market for weapons, eager to tap into Europe's hunger for arms. At this factory on its southern coast, automated robots and workers are churning out artillery vehicles destined for Poland. It's all run by Hanwha Aerospace, already the globe's top maker of howitzers. The company is a big part of the $14 billion arms deal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ruck with Poland last year, as Western countries scrambled to arm Ukraine and tensions spike in areas from North Korea to the South China Sea. Reuters spoke to more than a dozen executives and officials who say the deal will pave the way for Seoul's ambitions to be a world-class weapons supplier. Hanwha Aerospace Director Oh Kye-won. 체코나 아니면 로마니아. The Czech Republic, Romania, Slovakia, Finland,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others were thinking of buying defense products only in Europe, but now it is more well known that you can buy at a low price and have it delivered quickly from South Korean companies too. The deal was the country's biggest ever of its kind, and it promised hundreds of domestically designed rocket launchers, howitzers, tanks, and fighter jets, all of which are designed to be compatible with US and NATO systems. Polish officials say South Korea's offer to make weapons faster than almost anyone was a key consideration. Constant tensions with North Korea mean the South's arms production is always up and running and continuously being upgraded. Oscar Petrovich, an analyst in Poland, contrasts that with Germany and other major arms supplier. Countries' interest in South Korea's offer may only grow considering the limited production capacity of Germany's defense industry, which is a major arms supplier in the region. And for example, in 2018, Hungary has ordered 44 Leopards tanks from Germany, and so far none has been delivered. South Korean officials told Reuters they have pitched Warsaw in producing their weapons within Poland for easier delivery. 폭력과 폭압을 일삼는 국가들을 상대로 대항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자가 되고 있는 한국. 한국의 무기 수출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오늘 멀리 인도에서 오신 고객님, 즉시 출고 전액 할부 도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